형들, 요즘 커뮤니티 돌아다니는 글들 좀 봐. 은퇴하면 치킨집도 사치다. 폐지 줍는 어르신이 남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글들 올라오면 댓글 반응 장난 아니잖아. 다들 무섭다, 답없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오늘 점심 뭐 먹을지만 고민하고 있지. 혹시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설마 굶겠어? 라고 생각 중이야? 요즘 커뮤니티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 줄 알아? 바로 현금 없는 서울 거지야. 몸 누일 곳은 있는데 당장 내일 병원비를 현금이 없어서 벌벌 떠는 거지. 진짜 소름 돋는 숫자 하나 알려줄까?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 은퇴 나이 고작 49.4세래.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진짜 노후는 예순부터거든. 그럼 생각해봐. 49에 잘려서 예순까지 소득은 없는데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그 지독한 10년의 골든타임. 형 이거 버틸 자신 있어? 국민연금 나오겠지라는 말? 커뮤니티에서는 그걸 위로금도 아니고 껌값이라고 부르더라. 자식한테 짐 되기는 싫고 그렇다고 내 노후는 깜깜하고 이 막막한 현실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오늘 내가 그 10년의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법 아주 현실적으로 다 알려줄게. 형, 진짜 이대로 준비 없이 늙을 거야?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면 30년 뒤에 반드시 후회한다. 시작할게.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줄게. 100세 시대라는 말 들으면 어때? 와, 오래 살아서 좋다, 이래? 아니지. 요즘 커뮤니티에서는 100세 시대를 재앙의 다른 이름이라고 불러. 왜냐고? 준비 안 된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거든. 잘 들어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3세를 훌쩍 넘었어. 근데 우리가 실제로 회사에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리 듣고 나오는 은퇴 나이는 아까 말했지 평균 49.4세야. 이거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자. 50살에 은퇴해서 80살까지만 산다고 쳐도 30년이야. 근데 요즘 90세, 100세까지 사는 거 일도 아니잖아? 그럼 무려 40년, 50년을 소득 없이 살아야 해. 형이 일한 기간보다 노는 기간이 더 길 수도 있다는 소리야. 이게 말이 돼?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 회사 나가는 순간 야생이다. 근데 그 야생에서 버텨야 할 시간이 40년이라고? 이거 완전 좀비 영화 아니냐? 좀비는 안 죽기라도 하지 우리는 늙고 병들고 배고픈데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야. OECD 데이터를 보면 더 가관이야. 한국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해. 10명 중 4명은 빈곤층이라는 거지. 이게 다 왜 그런 줄 알아? 우리 사회가 은퇴는 초고속, 노후는 장거리 마라톤 구조라서 그래. 형은 지금 이 마라톤 슬리퍼 신고 뛸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럼 또 그러겠지. 야, 그래도 나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있어. 나라가 설마 굶기겠냐? 그래, 나라가 굶기지는 않겠지. 근데 그게 어떤 수준인지 알아야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라. 자, 여기서 문제. 지금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숨만 쉬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얼마게? 통계상으로 130만 원이야. 연금 받아봤자 생활비의 절반도 안 돼.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네 노후의 생존권이 아니라 그냥 굶어 죽지 말라고 주는 위로금 수준이라는 거야. 커뮤니티 반응 한번 볼까? 국민연금은 그냥 밥값이다. 커피값 하라고 주는 거냐? 이런 댓글 수천 개야. 심지어 2030 세대들은 우리는 받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며 난리가 났지. 형, 70만 원으로 뭐 할래? 관리비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손주 용돈 좀 주면 남는 거 있어?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것도 손 떨릴걸?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해. 연금은 보조수단일 뿐 메인 요리가 아니다. 근데 지금 메인 요리도 없이 디저트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야. 정신 차려. 연금은 네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아. 스스로의 제2의 월급을 만들지 않으면 그 70만 원 가지고 매달 생존 게임 찍어야 한다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생각하는 사람들 꼭 있어. 우리 부모님 보니까 집 한 채 있으면 다 되던데 나도 집값 오르면 그거 팔아서 실버타운 가면 되지.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성장 고금리 시대였어.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이자가 10% 넘게 붙고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몇 배씩 뛰던 황금기였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 저성장에 금리는 널뛰기 하고 집값은 상투 잡았다는 소리만 들려. 부모님 세대의 성공 공식이 지금 우리한테는 폭망 공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90년대 서울 아파트 가격이랑 지금 가격 비교해봐. 그때는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집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영끌에서 대출 이자 갚다가 노후 준비 끝나는 게 현실이야.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짤 있잖아. 부모님은 1억으로 집 샀는데 나는 1억으로 전세 대출 이자 낸다.
이게 웃겨? 이거 진짜 피눈물 나는 소리야.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 같은 선택을 해도 시대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 형은 지금 30년 전 지도를 들고 2026년에 미로를 헤매고 있는 거야. 부모님처럼 살면 되겠지? 응, 아니야. 형은 형만의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해. 시대가 변했으면 형도 변해야지. 안 그래? 자, 첫 번째 착각. 아직 시간 많잖아. 40이면 한창인데 이제부터 모아도 충분하겠지. 진짜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야. 노후 준비는 돈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철저하게 시간의 싸움이야. 워런 버핏 형님이 한 말 기억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복리다. 근데 이 복리가 형편이 되려면 딱 하나가 필요해. 바로 시간이야. 숫자로 바로 보여줄게. 자, 월 30만 원씩 연수익률 7%짜리 상품에 넣는다고 쳐보자. 30살에 시작한 친구는 65세에 얼마가 될까? 무려 약 4억 5천만 원이야. 근데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45세 시작한 형은 65세에 고작 1억 5천만 원 남짓이야. 보여? 똑같이 월 30만 원씩 넣었는데 단 15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형 노후 자금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15년 동안 형이 더 쓴 돈은 고작 몇 천만 원인데 날아간 기회비용은 3억이야. 커뮤니티에서 지금 사 먹는 별다방 커피가 나중에 폐지 몇 박스랑 맞바꾸는 거다라는 말 들어봤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게 복리의 마법을 무시한 대가야.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안 돌아와. 지금 형이 나중에라고 말하는 그 순간 노후 자금에서 매분 매초 몇만 원씩 증발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자, 두 번째. 이건 한국인 90%가 빠지는 함정이야. 나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어. 그거 팔면 노후 끝나지 뭐. 정신 차려. 늙어서 배고프면 아파트 벽지 뜯어먹을 거야? 집은 현금 흐름이 아니야. 그냥 깔고 앉아있는 돌덩이지.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말 있지? 하우스 푸어 노인. 겉보기엔 번듯한 아파트 사는데 실제로는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겨울에 보일러도 못 틀고 벌벌 떠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 여기에 진짜 무서운 숫자 하나 더 얹어줄게.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얼만지 알아? 평균 523만 원이야. 부부면 1년에 1,000만 원 넘게 병원비로 나간다는 소리야. 형한테 물어보자. 아파트 값은 올랐는데 통장에 현금 50만 원도 없어.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수술비로 2천만 원이 필요해. 그럼 어떡할 거야? 그 아파트 화장실 한 칸 떼서 팔래? 안 되잖아. 결국 집은 있는데 병원비 없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거야. 집 한 채면 된다는 생각? 그건 부동산 상승기에나 통했던 신화야. 이제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노후가 가장 비참한 현실이 될 수 있어. 집은 있는데 내일 병원비는 어디서 나오나?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 지금 당장 전략을 수정해야 해. 마지막 세 번째. 지금은 쓸 데가 많으니까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한 번에 빡세게 모을게. 이거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능형 자기 기만이야. 하버드 대학교 행동경제학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 사람들이 미래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뇌 스캔을 해봤거든? 결과가 충격적이야. 우리 뇌는 20년 뒤의 나를 생판 나무로 인식한대. 그러니까 지금 너가 미래의 나를 위해 저축해야지 라고 하는 건 뇌 입장에서는 길 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내 피 같은 돈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미루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남이 결국 형이라는 사실이야. 나중에 한 번에 모은다고? 그때 가면 안 아플 것 같아? 부모님 부양 안 할 것 같아? 자식들 결혼은? 시간이 갈수록 돈 쓸 곳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 줄어들지 않아. 나중에라는 단어는 노후 파산의 가장 달콤한 유혹이야. 지금 당장 10만 원이라도 시작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100만 원도 절대 못 모아. 명심해. 지금 미루고 있는 건 노후 준비가 아니라 미래의 형이 겪어야 할 고통을 예약하고 있는 거야. 그 고통을 대신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느낄 거야. 아, 진짜 큰일 났구나. 근데 나 지금 월급 뻔한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뭔 줄 알아? 바로 조급함이야.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한 방을 노리기 시작해. 형이 평소에 보지도 않던 해외 잡주나 변동성 미친 코인에 노후 자금을 태운다? 그건 노후 준비가 아니라 노후 도박이야. 노후 준비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성이거든.
내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월급쟁이가 노후에 웃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4가지를 알려줄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첫 번째, 국가가 주는 공짜 돈부터 챙겨. 바로 ISA와 IRP야. 커뮤니티에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 근데 형은 왜 매년 세금 뱉어내고 있어? 노후 준비는 세금 아끼는 것부터 시작이야. 일단 연금저축이랑 IRP부터 당장 만들어. 1년에 900만 원까지만 넣어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아. 수익률로 따지면 넣자마자 16.5% 먹고 들어가는 거야. 워런 버핏 형님도 연평균 수익률이 20%라는데 형은 그냥 계좌만 만들어도 버핏 턱밑까지 쫓아가는 거라고. 여기에 ISA는 필수 중에 필수야.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 한국인들 노후 망치는 주범이 뭔 줄 알아? 꼬박꼬박 떼가는 세금이랑 건강보험료야. ISA는 이걸 막아주는 방패야. 나중에 하지 뭐라고? 아니, 이건 오늘 퇴근하면서 스마트폰으로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형의 의지를 믿지 말고 자동 사냥 시스템을 돌려. 형이 매달 결심하면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절대 못해. 인간의 뇌는 원래 당장 눈앞에 치킨이랑 명품 가방에 반응하게 설계돼 있거든.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말했잖아. 우리는 미래의 나를 나무로 본다고. 그러니까 기계의 힘을 빌려 월급날 되자마자 쥐도 새도 모르게 노후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게 자동이체를 걸어버려. 닉 매기율리라는 투자 전문가 알아? 그 전문가가 쓴 책 제목이 뭐야? Just Keep Buying 이야.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전쟁이 나건 말건 그냥 기계처럼 지수 ETF를 사 모으는 놈이 결국엔 다 이겨. 종목 고른다고 밤새지 마.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우량한 지수의 노후를 맡겨.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 우상향했어. 형이 할 일은 그 성장의 열차에 올라타서 내리지 않는 거야. 세 번째, 최후의 보루, 주택연금을 공부해도. 아까 내가 집 한 채만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그 집을 영리하게 이용하면 얘기가 달라져. 주택연금 들어봤지? 형이 살고 있는 집을 국가에 맡기고 죽을 때까지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거야. 자식한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라는 생각? 야, 요즘 자식들도 자기 앞가림하기 바빠. 노후에 돈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자식 입장에선 더 큰 짐이야. 9억 원 이하 집 한 채 원 있어도 60대 중반부터 월 200만 원 넘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 집은 깔고 앉아있는 부채가 아니라 노후를 책임지는 마지막 현금 인출기가 되어야 해. 집값 오르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이 집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네 번째, 가장 높은 수익률은 형의 몸뚱아리에서 나와. 노후 준비라고 하면 다들 돈만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큰 자산은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능력이야. 생각해봐. 70살에 월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소액 알바라도 한다? 이건 은행에 5억 원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거랑 똑같은 가치야. 60세에 은퇴하고 30년을 누워만 있을 거야? 아니잖아. 커뮤니티 보면 기술 배우고 싶다, 엔잡러 되고 싶다는 말 많지? 그거 지금부터 시작해. 돈 때문만이 아니야. 자존감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작은 일거리는 꼭 필요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어. 사용 중인 열쇠는 항상 빛난다고. 형이라는 열쇠가 녹슬지 않게 지금부터 몸과 능력을 관리하는 것. 그게 어떤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야. 노후 준비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야. 이건 지속성 게임이야. 1년에 100%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시장에서 안 쫓겨나고 버티는 게 핵심이라고. 자, 정리해보자. 첫 번째, ISA, IRP, 연금저축으로 국가가 주는 세금 혜택부터 다 챙긴다. 두 번째, 형의 의지를 버리고 지수 ETF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든다. 세 번째, 집은 물려주는 게 아니라 주택연금으로 내 노후를 지키는 도구로 쓴다. 마지막 네 번째, 80세까지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지금부터 준비한다. 어때? 생각보다 대단한 비법은 없지? 근데 이거 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10%도 안 돼. 형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하면 그 10% 안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머릿속으로 내일 해야지 하고 있지? 아니, 지금 당장 은행 앱이 열어서 자동이체 금액 5만 원이라도 설정해봐. 그 5만 원이 30년 뒤에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대신 스테이크를 썰게 해줄 유일한 희망이야.
자, 오늘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노후에 대해 얘기해봤어. 기분이 좀 어때? 답답해? 아니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여? 내가 오늘 형한테 겁주려고 이 영상 만든 거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 공부 좀 더 하고 돈 좀 더 모아서 시작하겠다는 건 그냥 안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아. 지금 당장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연금 계좌 개설해서 넣어봐. 그 작은 시작이 5년 뒤, 10년 뒤에 형을 지켜줄 거대한 성벽이 될 거야. 오늘 시작한 형이랑 에이 나중에 하지 뭐 하고 5년 뒤에 후회하며 이 영상을 다시 볼 형, 어떤 인생이 더 평온할 것 같아? 답은 마음속에 이미 있지.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노후 준비는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덜 불안하게 늙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미래의 자신한테 미안하지 않도록 오늘 바로 첫걸음을 떼봐.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줘. 다음에는 더 돈 냄새 나는 진짜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올게. 안녕!